안녕하세요. 남은을변 김현수 변호사입니다. 혹시 SBS에서 새로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줄여서 꼬꼬무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사건 소개를 잘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가 들려주는 꼬꼬무 보충학습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각 사건들의 이면에 얽힌 이야기들을 법과 연결시켜가지고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계획이고요.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과 여성 인권 흑역사입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선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1929년생, 29년생 박인수가 대학을 다니던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박인수는 입대해서 해병대 헌병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1954년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전쟁 직후라서 이 군인이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박인수는 군복을 벗은 뒤에도 이 군인 신분증을 활용해서 자기를 해군 대위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급 댄스홀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박인수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좀 큰 키에 얼굴 잘생겨, 춤 잘 춰, 직업도 해군 대위야, 나이도 26에 정말 잘 나갔다고 해요. 1년 동안 무려 70명의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해군 대위를 사칭한 게 드러나는 바람에 구속이 됐습니다. 별명은 공문서 부정행사 및 혼인 빙자 간음. 이 사건의 내용 자체가 워낙 좀 호기심을 끄는 내용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나 싶어가지고 이 박인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법정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법원 건물이 지금의 덕수궁 뒤에 있는 서울 시립미술관이었는데요. 방청객만 7,000명이 몰려들어서 이 덕수궁 돌담길까지 인산인해였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박인수는 내가 만난 여성 중 처녀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댄스홀에서 함께 춤을 춘 후에는 의뢰에 여관으로 가는 것이 상식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법원은 1심에서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 라면서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박인수가 무죄로 풀려난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해군 대위를 사칭하고 다닌 거는 유죄 판결을 받았죠.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만 무죄가 나온 거예요. 혼인빙자 간음, 줄여서 보통 혼빙간이라고 하는데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법조문을 봐야겠죠?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희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거짓말로 결혼하자고 순진한 여자 꼬셔서 성관계를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겁니다. 얼핏 들으면은 결혼하자고 거짓말하고 성관계 하면은 나쁜 놈이니까 혼나야지, 그게 뭐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순진한 여자라고 표현한 내용이 법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진하지 않은 여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은 순결하지 않은 여자한테 결혼하자고 거짓말해서 성관계를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법이죠. 진짜 낡은 생각이다, 말도 안 된다 싶은데 당연히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2009년 11월 26일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겨우 11년 전 2009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이 순결한 여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를 나눠서 순결한 여자의 정조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무척 황당하죠. 혹시 정조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박인수 사건에서 자꾸 나오니까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조의 사전적 의미는 첫 번째, 여자의 고든 절개, 두 번째, 이성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갔는데 밤에 남자친구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할 때나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할 때 대체 뭘 지킨다는 건지 싶잖아요. 그 목적어가 바로 정조예요. 정조를 지켜주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알고 나면은 왜 박인수가 법정에서 다들 처녀가 아니었다 라고 말을 했는지, 왜 1심 판사가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들 이미 정조를 잃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를 혼인빙자 간음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정조랑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나라 형법은 관련성이 높은 죄들을 모아서 하나의 장으로 묶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타자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죄들은 명예에 관한 죄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이런
성범죄는 어떻게 묶여 있을까요? 지금은 그냥 강간과 추행의 죄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게 원래는 정조에 관한 죄였어요. 언제까지? 1960년이 아니라 1995년까지. 놀랍죠? 그러니까 1995년까지만 하더라도 강간을 당하거나 성추행을 당하면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본 게 아니라 정조를 잃었다, 순결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했고, 노엄 촘스키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법에서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때가 어떤 시대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죠.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 이 법이 여성을 유아시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애 취급한다 이거죠. 결혼 전에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자가 있을 때 성관계를 할지 말지 이거는 전적으로 그 여성이 선택하는 건데, 이 혼빙가는 저 남자가 결혼하자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성관계를 했는데 나랑 결혼 안 하겠대요. 처벌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결국 말로는 여성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여성을 애기 취급하면서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 스스로 결정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만들었다. 오히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어떤가요? 맞는 말 아닌가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겠다, 내가 하기 싫은 사람과는 안 하겠다,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니까요.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인수가 재판을 받던 1955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여성들의 생각도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이 혼빙간으로 처벌을 하려면은 피해자들이 고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박인수와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들이 전혀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박인수는 누구누구랑 잤다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키스만 뺏겼고 정조는 뺏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해요. 아마도 박인수의 피해자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자기가 받게 될 그런 좀 사회적인 비난, 손가락질이 더 두려웠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결국 검찰은 70명 중에서 단신이 2명을 설득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는 바뀌었어요. 오히려 여성부가 이 혼빙간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보호해줘야 할 정존이 뭐니 그딴 소리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여성들 스스로 권리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귀었습니다.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가고 당연히 성관계도 했어요.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거예요. 완전히 속은 거죠. 너무 열받는데 혼인빙자 간음죄는 이미 2009년에 없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자랑 성관계 하는 것도 내가 결정한 일이니까 나를 속인 유부남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아무리 혼빙간이 위헌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속은 거는 속은 거잖아요.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가질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상대방이 유부남인지 아닌지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혼인 사실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 행위다. 이게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유부남인 거 알았다면 만났겠어요? 집에 아내랑 애들이 있는 거 알고도 성관계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위자료 액수는 얼마나? 이게 많지는 않아요. 첫 번째, 3개월간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던 경우 500만 원. 두 번째, 똑같이 미혼인 줄 알고 3개월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고 그동안 이야기했던 이름, 직업 전부 도용한 남의 거였어요. 이 경우 1000만 원. 마지막 세 번째, 이혼남인 줄 알고 3년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혼도 안 했고 이혼한 거 맞아? 라고 의심했을 때 상대방이 당당하게 보여줬던 그 혼인증명서까지 위조였던 경우 1,500만 원. 얼마나 적극적으로 속였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점점점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오늘은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과 여성인권 흑역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법이 여성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성 가산점, 여성 안심 귀갓길, 여성 우선 주차장 이런 여성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은 혼인 빙자 간음을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들이 여성을 애 취급한다라는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법이 앞서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혼인 빙자 간음이 없어졌듯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여성들도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은 그런 여성 정책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혼빙간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황당해하듯이 후대의 사람들, 특히 후대의 여성들이 지금의 여성 정책들을 이야기하면서 황당해할 수 있다면은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더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슈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여기
다시 할게요.